리버풀 역대 최고의 인물하면 이견 없이 꼽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스티븐 제라드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이 사람. 선수로는 리버풀이 유럽 최고의 팀이 되는 것을 이끌었으며 감독으로도 그 성공 신화를 이어갔던 킹 케니 달글리시입니다. 남들은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대형 참사를 무려 3번이나 경험했으며 그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블랙번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생각보다 특이한 이력의 레전드 킹 케니의 축구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달글리시는 1951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에 셀틱의 레전드 스트라이커가 될 선수였지만 어렸을 때는 의외로 레인저스를 응원했다고 하는데요. 10대 때부터 스코틀랜드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떠올랐고 14살 때 웨스트햄과 리버풀 등의 클럽에서 초대를 받아 테스트도 받았다고 합니다. 두 팀 모두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웨스트햄은 곧바로 그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직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에 너무나 어렸던 달글리시는 글래스고로 돌아왔고 셀틱의 제안을 받아 유소년 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지역 내 중소축구팀인 컴버널드 유나이티드에 임대를 가 37골을 넣었는데 이 기간에 달글리시는 돈을 벌기 위해 견습생 몫으로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셀틱의 감독은 1년 더 같은 팀에 임대갈 것을 주문했으나 달글리시는 셀틱에 정식 계약을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17살 때는 셀틱 2군에서 31경기 19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1군에서는 아주 가끔씩의 출전 기회가 주어졌을 뿐 골을 넣을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달글리시가 1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1971년 1월 그는 첫 번째 참사를 경험하는데요. 레인저스의 홈구장인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셀틱과의 올드펌 더비가 펼쳐졌고 0대0으로 끝나가던 경기는 후반 44분 셀틱의 지미 존스톤이 극적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화가 난 레인저스의 홈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는데 종료 직전 레인저스의 콜린 스타인이 동점골을 넣자 경기장을 떠나던 팬들이 혼란 속에 다시 입장했고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66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1971년 아이브록스 참사인데 달글리시는 이날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벤치에서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해야 했죠. 다음 시즌인 7-1-7-2 시즌부터 19살의 달글리시는 주전 공격수로 발탁이 되는데요. 리그 개막전 열리는 드라이브라우컵에서 덤버턴 FC를 상대로 무려 4골을 넣으며 화려하게 등장했고 리그에서는 레인저스를 2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스코틀랜드 리그 데뷔골로 넣었습니다. 던디를 상대로 헤트트릭, 킬마녹과 마더웨를 상대로 멀티골을 폭발시키는 등 모든 대회 53경기 29골을 기록하면서 스타의 탄생을 알렸는데 셀틱은 리그와 컵 대회에서 더블을 차지하면서 달글리시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56경기 39골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으로 전체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25골을 기록한 세 번째 시즌에는 셀틱이 스코틀랜드를 넘어 유러피언컵 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팀 내 최고의 선수임을 인정받아 23살에 팀의 주장으로 선임되었고 다음 시즌인 76-77 시즌까지 총 6시즌을 거의 부상 없이 뛰면서 셀틱에서 320경기 167골을 기록합니다. 4번의 리그 우승과 4번의 스코티시컵 우승을 포함 총 11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20대 중반의 나이에 셀틱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이런 활약은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고 리버풀의 밥 페이즐리 감독은 팀 내 최고의 스타 케빈 키건이 팀을 떠나자 그 대체자로 달글리시를 선택하고 계약합니다. 당시 키건은 발롱도르 수상에 근접한 스타였기 때문에 달글리시는 큰 부담을 느껴야 했을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기도 필요 없었던 달글리시는 데뷔전인 미들즈브러와의 1라운드 경기부터 데뷔골을 성공시켰고 모든 대회 62경기 31골 9도움을 기록합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언컵에서 4강 웨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1, 2차전답게 한 골 2개의 도움, 결승전 클럽 뷰리에를 상대로는 유일한 득점인 결승골을 넣으며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팬들은 빠르게 케빈 키건을 잊고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열광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 53경기 25골 11개 도움을 기록한 달글리시 덕분에 리버풀은 놓쳤던 리그 우승을 되찾아올 수 있었고 이때부터 리버풀은 8시즌간 리그에서 6번을 우승하는 잉글랜드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섭니다. 달글리시는 FW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으며 28살이던 80-81 시즌에는 유로피안컵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구단이 역사상 3번째 우승하는 것을 이끌었습니다.
달글리시의 기량은 30살이 가까우면서 더욱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8일 파리 시즌부터 젊은 공격수 이안 러쉬가 득점포를 가동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달글리시는 사실 본인 스스로도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가졌지만 동료 공격수의 득점력을 폭발시키는 능력 또한 대단했는데요. 때문에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받는 파리 83 시즌에 개인 기록은 58경기 20골 9도움으로 다른 때보다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의 존재로 이안 러쉬는 52경기 31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달글리시는 FWA와 PF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를 모두 휩쓸었으며 발롱도르에도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죠. 7시즌째인 83-84 시즌에도 팀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리그와 유로피안컵을 더블로 우승시키면서 리버풀 팬들에게는 대체 불가한 레전드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때까지 리버풀에게 선물한 트로피만 해도 리그 우승 5회, 유로피안컵 3회, 리그컵 4회 등이었으니 리버풀 팬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이 유럽 최고의 팀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의 약팀이었던 스코틀랜드도 달글리시와 그레엄 수네즈, 앨런 한센 등의 황금 세대와 함께 유럽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데요.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는 대회 준우승팀이 될 네덜란드를 맞아 동점골을 넣은 달글리시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승리하였고, 특히나 84년 유로 예선에서 스페인을 침몰시키는 달글리시의 득점은 두고두고 회자되곤 합니다. 당시 월드컵은 지금보다 참가팀이 적어 예선 통과가 어려웠는데, 스코틀랜드는 월드컵 유럽 예선을 꾸준히 통과하였고 본선에도 연속 참가했습니다. 이 황금 세대가 모두 은퇴한 후에는 아직까지도 스코틀랜드를 월드컵에서 보는 것이 참 어려워졌죠. 한편 32살이 된 달글리시에게 선수로서의 최고의 순간은 점점 저물고 있었는데요. 84-85 시즌 초반에 이안 러쉬가 부상으로 빠지자 팀 전체가 부진에 빠졌고, 후반기 뒤늦게 폼을 끌어올렸지만 팀은 리그 준우승, 유로피안컵 준우승, 인터컨티넨탈컵 등 각종 컵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 혹은 4강 탈락에 그칩니다.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당시 리버풀에게 트로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죠. 특히 마지막 경기였던 유벤투스와의 유로피안컵 결승전에는 39명이 압사로 사망하는 헤이즐 참사가 발생하는데, 달글리시가 현장에서 겪은 두 번째 압사 참사였습니다. 양 팀의 서포터는 경기장의 끝과 끝으로 나뉘어져야 했는데, 리버풀 팬들이 있는 YX 지역 바로 옆인 Z구역에 중립 팬들과 함께 유벤투스 팬들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격양된 양 팀의 훌리건들은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는데, 흥분한 리버풀 훌리건들이 X구역을 넘어 Z구역으로 공격했고, 관중들이 도망치다가 벽이 무너지면서 39명이 사망하고 600명 이상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리버풀은 7년간 국제대회 출전 금지, 다른 잉글랜드 클럽들도 5년간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맞아 한동안 유러피안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죠. 무관과 사고의 충격으로 누령의 조 페이건 감독이 축구계에서 은퇴하는데, 놀랍게도 팀의 정신적 지주인 케니 달글리시가 리버풀의 선수 겸 감독으로 발탁됩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많은 팬들의 의구심 속에 시작된 85-86 시즌, 달글리시는 감독을 겸하면서도 리그와 FA컵에 27경기 출장, 4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였고, 리그와 FA컵을 더블로 우승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선수로 전성기를 이끌었으면 물론 선수 겸 감독으로도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으니 앞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리버풀의 1인자 자리에 쐐기를 박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 달글리시는 점점 선수로 출전하는 횟수를 줄이고 감독 업무에 힘을 쏟았습니다. 매 시즌 리그 혹은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감독으로도 승승장구하던 달글리시에게 세 번째 참사가 찾아왔으니, 때는 1989년 4월 15일 잉글랜드 셰필드에 위치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경기장에 허용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장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전 참사들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97명이 사망, 766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이 참사는 헤이즐 참사 이후 단 4년 만에 발생했기 때문에 리버풀 팬들은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리버풀 팬들은 헤이즐 참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힐스보로 참사는 경찰들의 태만에 의한 과실치사라며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27년이 지난 2016년에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형 참사를 야기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다시 돌아와 감독으로도 또 참사를 경험한 달글리시는 큰 충격 속에도 하루에 4명 이상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등 유족을 만나거나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앞장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행보에 영국 내에서 평판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죠. 시간이 한참 지나 2018년에 그가 기사자기를 수여받고
케니 경의 칭호를 받게 된 것 역시 당시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힘든 일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였지만 위기에 빠진 리버풀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감독직을 이어갔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 시즌인 89-90 시즌도 리버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에 발진이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던 달글리시는 결국 1991년 2월 22일에 사임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만둘 때에도 리버풀은 리그 1위였고 FA컵 우승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달글리시가 떠난 후 팀은 부진에 빠져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놓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레전드 그레엄 스네즈가 감독이 되었지만 팀은 빠르게 망가졌고 이후로 리버풀은 약 20년 가까이 리그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는 기나긴 암흑기에 빠집니다. 약 8개월간 휴식을 취한 달글리시는 생각보다 빠르게 감독직에 복귀를 했는데요. 2부 리그에 위치한 블랙번의 감독으로 취임했고 리그 6위에 들어 간신히 승격 플레이오프에 합류했는데 상위 팀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승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승격 직후 블랙번을 프리미어리그 4위에 오르는 강팀을 만들더니 다음 시즌에 준우승 그리고 마침내 94-95 시즌에 우승으로 이끌면서 그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블랙번을 탄생시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덕분에 약 20년 가까이 블랙번도 하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리버풀은 못한다며 리버풀 팬들이 고통받아야 했죠. 한편 블랙번을 우승시킨 달글리시는 소임을 다했다는 듯 팀의 고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렇게 감독으로도 큰 임팩트를 남긴 그였지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감독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짧게 뉴캐슬과 셀틱의 감독을 맡거나 시간이 한참 흘러 모두가 기억하는 리버풀 감독으로의 컴백을 하지만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에서 달글리시의 영향과 존재감은 여전히 굳건하며 2017년에는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의 동쪽 관중석의 이름이 케니 달글리시 스탠드로 바뀌기도 했죠. 리버풀과 스코틀랜드의 올타임 넘버원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는 케니 달글리시, 그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 탓인지 영국 밖에서의 임팩트는 실제 명성보다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역대급 참사를 3차례나 경험했다든지 선수 겸 감독으로 팀을 수차례 위기에서 구해내는 등 특이한 경력이 많은 선수 겸 감독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영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더 잘 인정받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